태양광 발전소 내용연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나도 그럼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설비가 한계인가요? 한계가 아니에요. 다양한 설비들이 있잖아요. 태양광에는. 장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연수가 왜 중요했죠? 감가상각이라는 걸 했잖아요. 우리가 설비를 투자했다면 10억이라는 설비 금액을 투자했다면 이거를 어떤 기간 동안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감가상각비거든요.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도대체 몇 년 동안 사용할 걸로 볼 건지,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인식할 건지를 보면 이 감가상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내용연수였죠.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내용연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연수 10년을 선택했다면 1억씩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5년을 선택했다면 2억씩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얘는 이때 2억으로 설정해 놓고 내용연수 5년으로 해놓고 그럼 2억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1억 쓰면 안 되나요? 되는 거예요. 그냥 한도 자체를 결정해 놓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비용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사실 이 이후에 다 못 썼어요. 앞에서 5년 동안. 그럼 이 이후에 또 쓸 수 있겠죠. 이 10억이란 금액을. 그냥 그 자체의 한도일 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짧으면 좋겠죠. 그쵸? 왜냐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감사대상 업체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리고 상각 방법이 중요해요. 10억을 투자했어요. 내가 이거를 내용뉴스가 5년을 가정했을 때 5년이란 내용뉴스 안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감가상각비는 내가 비용을 계산한 금액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거는 단지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게 이 한도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투자했고 내용수 5년이 결정돼 있어요. 이때 첫 해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4.51억 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봐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좋겠죠. 네? 내가 10억을 투자했어요. 첫 해부터 4.5억을 상각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내가 10억 투자하고 정률법 선택해놨어요. 내용연수 5년에. 그럼 2억을 여기다 설정하면, 아니, 2억을 비용 처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3억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1억만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3억을 처리하면 인정이 다 되겠죠. 비용이. 그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금액 범위를 높여놓는 게 좋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비용을 하나도 인식 안 했어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엔 어떨까요? 한도가. 이게 그 다음에는 한도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 비용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4.5억만큼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0만큼 인식해놔도 돼요. 할 때. 근데 이 다음에는 이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억의 동일한 비율만큼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4.51억 원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 뉴스는 짧을수록 좋고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 더 좋겠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내용 뉴스가 몇 년이냐? 라고 궁금하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2010년도에. 이게 국세청에 상담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지류에시는. 조금 더 포멀한 거죠. 그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한국전력거래소에 파는, 이게 태양광 발전소죠 지금 하는 내국 법인이래요.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췄죠. 이때의 감가상각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이 질문하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얘는 공작물이니까 구축물로 봐서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갑설이라면. 아니다. 얘는 옥에 설치되긴 했지만 어떤 시설 장치랑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업종별 자산 내용 뉴스가 가능하다. 이게 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 안에서도 사실 이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률법이죠. 근데 위엔 정률법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법상 구축물은 정률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축물은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여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죠? 정률법이 좋잖아요. 그렇다고 정률법을 선택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왜 개정된 규정 비업용 승용차 개정됐잖아요. 규정이. 그때 개정될 때 그 개정되는 법률 안에서는 원래 차량도 정률법 적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정액법만 되거든요. 혜택을 줄여놓은 거예요. 내가 선택 범위를 줄여놓은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물론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세무 조정이 된다니까요. 세무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을까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 설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는 위에서 물어보는 그 설비는 별표 5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적용하는 거래요. 여기도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편하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도. 근데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그냥 별표 5를 적용해야 돼요. 여기서 보듯이 감가상각 안에서는 이 내용 요소와 상각률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각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에 따라 그 내용 요소에 따른 상각률이 픽스돼 있거든요. 정액법 동일한 율로 상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취득가액 기준으로. 그럼 도대체 몇 년일까요? 이게. 일단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겠죠. 정률법은 안 되는구나. 이게 별표 5를 한번 볼게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 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표예요. 구축물이죠. 지금 태양광을 뭘로 만들죠? 철근 같은 걸 만들잖아요. 철골. 이게 지금 구분이 4인데 내가 좀 줄여놨어요. 구분 3도 있어요. 3. 걔는 목조 건물들은 구분 3이라서 거긴 내용수가 달라요. 40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겠죠. 40년. 그렇죠? 그리고 구축물이에요. 구축물이 뭐죠? 구축물에는 하수도, 얘도 구축물, 굴뚝, 경륜장, 철탑도 있네요. 그죠? 약간 생긴 건 비슷하잖아요. 그죠? 기타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 설비나 공작물에 약간 가깝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축물인 거예요. 태양광 설비는. 그러면 몇 년일까요? 기준 내용수는 30년이에요. 그럼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기준 내용수보다 단축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요게.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이 요걸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게 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이 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렇게 1, 2, 3 중에 2, 3을 제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2, 3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생략은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건물 중에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랑 기타 구축물 같은 거는 기준 내용수를 20년으로 한대요. 내용 요수 범위를 이거 해서 신고 내용수를 적용한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전소잖아요. 그럼 20년 적용할 수 있는 거겠네. 그럼 내용 요수 범위를 15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건가? 물론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걸 하려면 신고서를 내야죠. 그쵸? 신고서를 안 냈다면은 기준 내용 수가 되는 거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건물이었나요, 얘가? 이건 구축물이었거든요. 건물 중이잖아요. 건물 중의 발전소래요. 그럼 건물의 정의가 뭐죠? 이게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건물이랑 구축물을 합쳐서 건축물이거든요. 건물이랑 구축물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세법상 달리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건물이랑 구축물은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물론 건축물로 정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것도 뭔가 다른 보안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건물 중의 발전소 건물이냐 이거죠. 세법상 건물인가요? 얘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4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태양광 설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에 정착된 설비라고 돼 있어요. 토지에 정착된 설비라고 돼 있죠? 그럼 토지에 정착된 설비가 뭐죠? 우리가 태양광 대충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태양광 설비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모듈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 있죠? 눈에 보이는 거.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널쩍한 거. 그 부분을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듈이 가장 단가가 비싸요. 태양광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듈을 뭘로 적용해야 되죠? 모듈을. 모듈 감가상각을 또 누가 물어봤죠? 작년에. 얘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토지랑 연결돼 있는 건지 안 연결돼 있는 건지. 근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심지어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 있잖아요. 저수지에 가끔 보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이 태양광 모듈도 별표 5 중에서 구축물에 해당된대요.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줬네요. 이게 건물인가요? 그럼 태양광 설비는 건물이었나요? 아니죠. 태양광 설비가 구축물이라는 걸 얘가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쵸? 과연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건물로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축물 중에 어떤 게 되는지는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건물 중에 변전소, 발전소, 공장 이건 되는데 예? 건축법에 정의가 나오겠죠. 구축물 중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처리 시설 용 구축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얘 중에 이거랑 구축물 중에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죠? 구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저는 구축물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보완할 수 있겠죠. 다른 형태로. 근데 그냥 해선 절대 안 돼요. 구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액법으로만 가능한 거죠. 예? 정률법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은 이 내용 뉴스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10년을 하나요? 그래서 설비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 적용된 사례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소득세도 동일한, 이게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첨부된 서류예요. 별지 20호서식. 법인세를 신고할 때도 이 서류가 첨부되죠.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내용연수랑 삼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용연수를 틀리고 삼각 방법도 틀렸어요. 이 사례는 왜 틀렸냐? 일단 내용연수는 이 16년이라고 해놨는데 이 16년은 뭐냐면 이 전기사업 관련된 업종별 내용연수예요. 아까 사례에서 나왔지만 그 업종별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수가 16년이에요. 일단 신고를 더 짧게 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태양광 설비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총계획이 이거잖아요. 근데 태양광 설비 전체를 다 업종별 자산으로 해놨어요. 틀렸죠? 그쵸? 구축물이라니까 이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요? 질의의신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 연수도 틀리고 상각 방법도 틀렸어요. 이거가 만약에 이 사람이 업종별 내용 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액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정률법으로 해야죠. 아니 범위를 넓혀놔야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들려가지고 네,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1메가 정도, 우리가 1메가를 투자했을 때 1000kW라고 하거든요. 그 투자했을 때 내용 요수랑 삼각 방법을 둘 다 잘못했을 때의 그 가산세 같은 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 기준이에요. 비용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비용이 아니에요. 납부세액 차이예요. 내가 내용 요수랑 삼각 방법을 극과 극으로 틀렸을 때의 차이예요. 원칙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제대로 잘못했을 때, 둘 다 실수했을 때 세금 차이예요. 이 세금 차이. 1년간 세금 차이가 1억 6백이에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내가 설비 투자 13억 했는데 1년 동안 세금 잘못 낸 게 1억 6백이란 얘기예요. 그거에 따른 가산세도 있죠. 근데 세무조사가 우리가 언제 나오죠? 5년 뒤에 나오거든요. 네. 5년 누적 차이예요. 누적된 가산세.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이자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1년에 이자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내용뉴스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용뉴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근데 많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